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정세희 교수님의 길 위의 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하면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또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세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이십니다. 20년 넘게 뇌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해 오신 의료진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20년 넘게 달리기를 해오신 마라토너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스스로를 브레일러너라고 부르시는데요. 뇌를 진료하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달리기를 통해 뇌를 단련해온 독특한 이중적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만 담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한 사례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달리면서 느낀 변화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풀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운동은 뇌를 위한 최고의 저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운동도 미래의 뇌 건강을 위한 저축이라는 개념이죠. 정말 신선한 관점이지 않나요? 몸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리를 의학적 근거와 20년간의 실제 경험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이 책의 핵심 내용들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오늘부터 운동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뇌를 보는 의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정세희 교수님이 이 장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가소성이란 쉽게 말해서 뇌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플라스틱이 열을 가하면 모양이 바뀌듯이 뇌도 우리의 노력과 환경에 따라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런던은 도로가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되려면 최소 3년간 도로를 외워야 한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이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봤더니 일반인에 비해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더 크게 발달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뇌 가소성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꾸준히 운동했던 환자들은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같은 질병에서 회복 속도가 현저히 빨랐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병의 회복은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이 아닌 환자의 삶에 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환자 본인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회복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적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시험이 아니다. 포토샵 보정된 본 모습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강검진 결과가 좋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만의 스냅샷일 뿐이라는 거죠. 교수님은 또한 현대의학의 한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시죠. 특히 뇌 건강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핵심이 바로 꾸준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 달리기의 맛입니다. 이 제목만 봐도 뭔가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은 운동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의무감? 스트레스? 아니면 즐거움? 정세희 교수님은 이 장에서 운동, 특히 달리기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진정한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재미를 느끼면 습관이 되고 시간이 생기면 꼭 실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시간을 내서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달리기를 하면 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수님은 정말 흥미로운 표현을 쓰십니다. 달릴 때 뇌가 자유로워진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상시 우리 뇌는 정말 바쁩니다. 일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달리기를 시작하면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의 또 다른 명언을 들어보세요. 운동은 뇌의 쓰레기통을 비워주는 일이다. 정말 와닿는 표현이죠? 컴퓨터도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해줘야 빨라지듯이 우리 뇌도 달리기를 통해서 쓰레기 같은 잡념들을 비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우울감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운동 후에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화학적 변화 때문인 거예요. 교수님은 본인의 경험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해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런데 달리기를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신다고 합니다. 달리는 동안만큼은 온전히 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달리기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빠르게 달리거나 무리하게 달릴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즐겁게, 꾸준히를 강조하십니다.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세 번째 장은 나와 가족의 뇌를 지키기입니다.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뇌 건강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먼저 아이들의 뇌 발달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죠. 교수님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십니다. 아이들의 뇌는 아직 발달 중인데 너무 이른 나이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전두엽, 즉 판단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위의 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바로 직접적인 체험과 신체 활동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체 움직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시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 기억력, 집중력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나와 있어요. 운동이 뇌의 해마와 전두엽을 자극해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죠. 그럼 성인의 뇌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뇌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음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생활 습관을 멈추고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시죠.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문장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삶은 죽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병에서 나았다고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건강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교수님은 또한 중년 이후에 뇌 건강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뇌 기능을 충분히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65세 이후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4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이 뇌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뇌혈류를 개선해서 뇌 기능을 보호하기 때문이죠. 가족의 뇌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함께 움직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산책하고, 함께 등산하고,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가족 모두의 뇌 건강을 지키는 투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 달리기의 쓸모입니다. 여기서는 달리기의 구체적인 효과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있어요. 먼저 실내 운동 대 야외 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헬스장이나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실내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가능하면 야외에서 운동할 것을 강력히 권하십니다. 왜일까요? 야외에서 운동하면 자연의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햇빛, 바람, 온도 변화, 계절의 변화,
이런 자연적 요소들이 뇌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햇빛의 효과가 중요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이 비타민 D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자연 속에서 운동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또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부상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에서의 도전과 그로 인한 작은 부상,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컴포트존은 넓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도 정말 인상적인데요. 편안한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적당한 불편함과 도전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달리기는 또한 자기 효능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해요. 처음에는 1km도 힘들었는데 점차 3km, 5km, 10km를 달릴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기겠죠. 이런 자신감이 삶의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업무 효율성, 대인관계,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교수님은 또한 달리기의 명상적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달리다 보면 호흡이 일정해지고 발걸음이 리듬을 만들어내죠.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일종의 명상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후에 머리가 맑아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운동 저축이라는 이 책의 핵심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 저축하시죠? 당장은 쓰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는 것. 교수님은 운동도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합니다. 운동을 비상금처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평소에 조금씩 꾸준히 쌓아두는 저축 말입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미리미리 운동이라는 계좌에 저축을 해두면 나이가 들거나 병이 생겼을 때 그 저축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교수님이 치료하신 환자들을 보면 평소에 꾸준히 운동했던 분들은 수술 후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 같은 병이라도 평소 운동 습관에 따라 회복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운동 잔액의 힘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저축해둔 운동 잔액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의 움직임이 미래의 뇌를 결정한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의 건강은 바로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20분씩 매일 운동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세일 교수님의 길 위의 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몸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잊고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1분만 더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선택에 반드시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브레일러너가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